자, 여러분 교재 그 188페이지에 거래사례 비교법의 시점 수정을 할 차례입니다. 자, 이 거래사례 비교법에서 구한 대상 물건의 가액을 비준 가액이죠. 비준 가액. 자, 그래서 이 개념이 작년에 또 출제했는데 평가 대상 물건입니다. 대상 물건과 가치 형성 요인이 같거나 우리가 비슷한 거래 사례와 비교해요. 거래 사례니까 거래 사례 또는 사례 물건이죠. 거래 사례 또는 사례 물건의 이 가액. 이게 여러분 시험 문제 나오면 이건 주어집니다. 얼마? 제곱미터당 100만 원 이렇게 가격은 주어져요. 이 거래 사례 가액에 우리는 대상 물건의 현황에 맞게 뭐를 하죠? 사정 보정, 이 사정 보정, 그리고 시점 수정, 이 가치 형성 요인 비교. 그래서 여러분이 이 가치 형성 요인 이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을 거래사례 비교법이라고 하죠. 자, 이때 가치 형성 요인 비교가 우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역 요인, 지역 요인 비교에다가 뭐를 곱해주죠? 또 개별 요인 비교. 그럼 작년 시험에는 이 비중가액 구하는 걸 하나, 개별 요인 비교 구하는 거 하나, 계산 문제 2문제 출제했어요. 근데 문제는 요 등이 중요한데, 이 등이 있다는 건 뭐예요? 면적이 다르다. 면적이 다르면 면적 비교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이 거래 사례 물건과 대상 물건 면적이 달랐어요. 그래서 면적 비교까지 해주는 걸 출제를 했습니다. 자, 올해도 그 2년 전에는 사정 보정치를 출제했거든요. 28회 시험에 계산 문제 출제를 했었고, 또 26회는 또 요 네모 안에 들어갈 말 무엇입니까? 출제했어요. 26회, 또 28회, 또 작년 29회 또 출제를 또 했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자주 출제를 하는 부분인데, 자, 저번 주에 저희들이 사정 보정의 가능성을 배우셨고, 오늘은 두 번째 시점 수정입니다. 자, 저번 주에 우리 요거 중요한 사정 보정을 배우셨죠? 그래서 첫 번째 사정 보정의 가능성을 배웠는데, 거기서 주의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거기 보면은 표준지 공시지가를 사례로 수집을 할 때는 우선 표준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사정 보정을 다 감안을 했기 때문에 사정 보정을 할 필요가 없다. 그거 하나 기억해 두셔야 되겠네요. 작년에 또 우리 토지의 용어 2번 문제죠. 토지 용어에 또 표준지 개념이 또 출제를 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죠? 두 번째는 시점 수정. 자, 첫 번째는 사정 보정했으니까 오늘 배우시게 될 내용 중에 두 번째가 시점, 이 수정의 가능성. 이 시점 수정의 가능성을 뭐라고 하죠? 시간적, 비슷하다. 유사성이다. 자, 이 시점 수정을 한번 보시면은, 자, 거래 사례. 거래 사례 가액이 4억 원이다. 자, 거래 사례 가액이 4억 원인데 2008년
2018년 할까요? 우리가 가까운 18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11월 1일 이게 거래한 날짜예요. 이 거래 시점이에요. 거래 시점. 근데 평가 대상 물건 이 평가 대상 물건은 2019년 6월 1일에 이게 바로 기준 시점. 자, 기준 시점이니까 몇 개월 걸렸죠? 지금 보니까 7개월? 네, 7개월 걸렸어요. 이 기준 시점은 이 평가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날짜니까 요건 변화가 없거든요. 근데 이 기준 시점에서 이 거래 사례 가액이 4억 원일 수도 있어요. 4억 원일 수도 있고 거래 사례 가액이 예를 들면 또 5억 원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4억 원, 5억 원이 여기에 가격 차이가 있거든요. 자, 이러면 7개월 지났는데 거래 사례 가액이 4억 변화가 없어요. 4억 변화가 없으면요, 이 시점 수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거래 사례 가액이 변화가 없으면은 시점 수정할 필요가 없고, 또 거래한 날짜, 이 거래한 날짜와 또 이 기준 시점이 서로 같았다. 또 날짜가 같으면 또 시점 수정할 필요가 없어요. 날짜가 같으면. 자, 그런데 이렇게 가격이 달라요. 즉, 이 거래 시점과 기준 시점이 시간적으로 불일치하고 또 이렇게 가격 수준이 어떻게 돼? 다른 경우에는 이 거래 시점에 거래 사례 가액을 기준 시점의 가액으로 정상화하는 작업을 뭐라고 한다? 시점 수정이라고 해요. 시점 수정. 그럼 시점 수정을 할 때는 이렇게 가격이 다르면 뭐가 돼야 된다? 시점 수정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경우에는 우리 시점 수정을 해야 된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거래한 날짜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 거래 시점이 분명히 알고 있어야 우리는 시점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례 자료를 선택할 수 있어요. 자, 거래 시점은 분명하고 이 거래 시점과 기준 시점 요 사이에 7개월 동안 가격 변동 요인을 모두 구할 수 있는 거래 사례를 수집을 해야 돼요. 그리고 7개월 동안 이 두 시점 사이에 가격 변동 지수에는 오차가 있습니다. 오차가 있기 때문에 사례를 수집을 할 때는 6월 1일, 2019년 6월 1일 이 기준 시점에 가장 가까운 최근의 사례, 예를 들어서 2019년 6월 10일 아니면 2019년 5월 1일 이런 식으로 이 기준 시점에 가장 가까운 최근의 사례를 수집하는 것이 오차가 적기 때문에 효과적이다라는 것을 우선 기본적으로 알아두시고, 그러면 시점, 우리가 수정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우선은 기준연도 대비 형태 지수로 나타내는 지수법이 있고 변동률 적용법이 있죠. 여러분, 우리 작년 시험 29회와 26회 시험에서는 전부 뭐를 출제했어요? 변동률 적용법을 출제했죠. 둘 다 26회 9회는 토지 출제했거든요. 그러면 토지인 경우에는 매년 우리 공시지가를 구하거든요. 매년 공시지가를 구하기 때문에 뭐를? 지가 변동률. 매년 공시지가를 구하기 때문에 이 지가 변동률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올해 하면 예를 들어서 19년 1월 1일부터 10월 26일까지 지가 변동률 5%다 이렇게 나와요. 시험 문제. 네, 시험 문제. 그럼 올해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0월 26일 여러분 시험 치는 날짜까지 해서 지가 변동률 5%다. 그럼 어떻게 구해요? 그러면 그렇게 주어지면
그럼 공시 기준일, 오늘 마지막 시간 배울 텐데, 공시 기준일은 1월 1일이에요. 1월 1일이거든요. 그러면 1월 1일부터 언제까지? 10월 26일까지 5% 상승했다는 얘기죠. 이때 R에 N승인데, N은 뭐다? 기간이고, 이 R이 바로 뭐가 돼? 지가 변동률. 그러면 여러분 아까 몇 프로? 1월 1일부터 10월 26일까지 5% 상승했다. 그럼 0.055%. 또 기간은 몇 년? 그 1년이죠, 거의. 예? 아직 1년 안 넘었잖아요. 1년. 일수. 이렇게 구하라, 이런 얘기예요. 자, 이렇게 구하는 건데, 자, 이렇게 구할 수도 있죠. 지수법. 이 시점. 수정치. 이 시점 수정치는 분모는 거래. 여기 거래 시점. 분자는 기준 시점. 이 지수는 100%가 기준. 거래 시점의 지수에서 기준 시점의 지수. 자, 거래를 100으로 보거든요. 거래 시점의 지수. 요거를 100으로 봤을 때, 자, 거래 사례 가액이 기준 시점에 7개월 지나서 10% 올랐다. 10% 오르면요, 10% 상승하면 뭐다? 플러스. 그래서 100분의 110 하면 얼마? 1.1. 그래서 이 기준 시점에서 거래 사례 가액이 상승할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다? 하락할 수도 있는데, 상승하면 뭐다? 플러스로 가고, 하락을 하면 뭘로 간다? 마이너스. 그럼 변화가 없다면 뭐? 100분의 100. 변화가 없으면 100분의 100이죠. 자, 이렇게 시점 우리가 수정을 하는 방법. 그래서 시험 문제 보면요, 꼭 이렇게 나와요. 지가 변동률 딱 주어지고요. 지가 변동률 주어지고, 2019년 1월 1일부터 10월 26일까지 5% 상승 이렇게 주어져요. 그럼 5% 하면 이걸로 계산해 들어가면 돼요. 자, 그래서 이 시점, 이 수정의 가능성을 우선 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비중 가액을 구하기 위해서는 요건 주어지건 얼마? 주어지니까 지금 요거 2개 계산했으니까 요거 2개만 구하면은 이제 계산이 되죠. 자, 그리고 또 시험 문제를 보면은 지역 요인 비교는 이렇게 나와요. 그래, 대상 토지는 비교 표준지의 인근 지역에 위치함 이렇게 나와. 그럼 인근 지역은 대상 토지가 속해 있는 지역이니까 지역인 비교할 필요가 없죠. 그렇게 또 출제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산은 좀 쉬워요. 쉽다는 것을 알아야 쉬운 거지. 아니, 작년 시험 문제도 2문제 나왔는데, 이게 뭐냐면 숫자 분모 분자 있잖아요. 분모 분자에서 그걸 100분의 110 하면 1.1이잖아요. 그렇게 전자계산기 그걸 누르야 되는데, 전자계산기를 또 못 누르신 분이 있어요. 1.1인데 01을 누르신 분이 있지. 곱하기인데 더하기를 누르지 않나. 그리고 본 시험에 가면요, 그 시험장에 가면은 진짜 전자계산기 갖다 있잖아요. 전자계산기 뚫은 사람 한 명도 없대. 여러분, 저 수업하니까 뚜드러지고 모의고사 푸니까 뚜드러지지, 본 시험 가면 너무 긴장해서요, 시간 가는 줄을 몰라. 예? 예? 민법 푸신 분들은 민법 제일 먼저 푸신 분이 있어. 민법부터 개론이 아니고, 민법 푸는데 1번부터 40번 푸는데 60분, 70분 가버려. 개론 넘어오죠? 20분 만에 다 풀어야 돼. 30분 만에. 못 풀죠? 막 찍고 넘어가. 그러니까 과락해서 떨어지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시간 배분을 잘못해서. 예? 그거 잘 해야 돼요. 시험장에 가면 시간을 몰라. 예? 그래서 뭐 하면 돼요? 시계를 꼭 가져가셔야 돼. 여기 앞에 이게 놔주면 좋은데, 또 중학교마다 여기 없는 시계도 있어. 학급에. 학급에 저렇게 있으면 저기 갖다 놓으면 되는데, 없는 학교가 있어, 또. 예? 예? 요즘에는, 예? 알아서 띵동띵동 해주니까. 그러니까 없는 학교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5분 놓고 띵동띵동 하면 뭐해?
본인이 보고 이제 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이번에 모의고사 1등 하신 분에게 제가 시계를 하나 드릴 겁니다. 아니, 책상, 탁상에 딱 나서 그런 시계가 아니고, 딱, 전자, 딱, 시계처럼 딱 시간, 딱, 타임 맞춰서, 띵! 1등 하십시오. 아, 그거, 좋은 거예요. 제가 그걸 수소문해서 제가 수집해 왔어, 하나. 이번 시험 1등 하신 분. 개론 1등 하신 분. 민법 1등 하신 분 민법 교수님한테 달라가시고. 자, 그리고 오늘 마지막 수업이니까 시간 여유가 좀 있어요. 오늘 마지막 뭐 진도도 그렇고. 예, 1시 되면 뭐 수업 끝나는데, 자, 여러분이 시험 문제 칠 때 진짜 주의를 많이 해야 될 게 1번, 2번, 3번 가잖아요. 그러면 1번이 답이 확실히 1번 쉽잖아. 풀었어요. 풀면 넘어가고 2번도 풀고 3번 풀고 4번이 좀 약간인데 질문이 5개 있어요. 이렇게 우리 보통 5개잖아. 오지 사지선다가 오지선다야. 9급은 사지선다인데 공무 시험에 그래 쉬운 거야. 사지선다니까. 우리 오지선다. 이게 확률이 찍기가 더 어려워.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오면요, 우리 개론 시험에 이렇게 내거든요. 다음 옛날 같은 경우에 과거는요, 뭐 가장 옳은 것, 뭐 이렇게 그렇게 출제진 않아요. 다음 설명 중 틀린 것, 옳은 것으로 바르게 묶인 것, 뭐 이런 식으로 출제하는데, 그럼 틀린 것 딱 나왔어요. 그럼 요거 동그라미 치세요. 뭐 빨간 걸 치든, 뭐 여기 뭐 여러분 그 뭐죠, 검은색 치든 딱 크게 치고. 1번, 2번, 3번 틀린 거잖아요. 그 앞에 뭐가 있잖아요. 그러면 1번 답이 아니다. 2번 모르겠다. 3번 답이 하다. 4번 답이 하다. 그럼 2개 놓고 헷갈리죠. 근데 진짜 헷갈린다. 이때는요, 풀지 마시고 그냥 삼각형 딱 하고 넘어가면 돼요. 삼각형 하고. 안 풀면 돼요. 아, 여기 체크는 다 해놨잖아요. 그래서 5번, 6번에서 쭉 다가 또, 한 8번 갔더니 또 헷갈려. 이렇게 시험 문제 가면요, 5개 다 헷갈렸다. 그러면 그 떨어진 거고. 5개 다 헷갈리면 떨어지지, 본 시험에 가서. 근데 뭐 1번, 2번, 또 3번이 답이 아니야. 근데 또 여기 하니까 옳은 거야, 이번엔. 아, 골 잡았다. 또 옳은 거 딱 치고 4, 5번 하면 또 삼각형에서 또 넘어가. 근데 안 풀 거 있죠? 난 요거 틀리겠다고 작정한 거. 그럼 과감히 딱 쳐야 돼. 쳐야지. 너는 안 풀겠다. 그래서 딱 해서 답을 풀면서 옮겨야죠. 1번의 답이 2번이다. 옮기세요. 딱 답을 여러분 1, 2, 3, 4, 5야. 여러분 꼭 우리가 보면요, 모의고사 칠 때 꼭 누가 얘기했는지 마지막에 답 옮기라. 그 미친놈이야. 왜 누가 마지막에 옮기라고 해요? 여러분 답 한 칸 내렸으면 여러분 답지 안 바꿔줘요. 5분 남겨놓고 안 바꿔줘요. 당황해, 본인이 당황해. 나중에 답이 어디 쓴지 몰라. 당황해서. 그러니까 풀면서 옮기라니까. 2번이 답이다. 그럼 2번 딱 이렇게 체크하세요. 여러분 한 방 있어, 한 방. 이렇게 딱 한 방 하면 딱 요 관로 안에 딱 들어가, 한 방에. 왜 칠랍니까? 한 방이 딱 들어간 게 있어. 나중에 드립니다. 한 방. 수성 사인펜 한 방. 딱 체크하세요. 체크하고 2번 모른다. 그 나르고 3번 풀었어요. 여기 1번이잖아요. 2번 모르고 3번 하면 3번은 3번이다. 또 여기 한 방 또 체크했을 거 아니에요. 2번은 놔뒀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요, 딱 시험 딱 그 풀었잖아요. 풀면은 나중에 찍을 때 답이 일목요연하게 들어와. 찍어야 될 거 아니야, 마지막은. 아, 요 X평을 찍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딱 와야 찍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 답을 맨 마지막에 적으라고 해. 미쳤지. 그러니까 떨어지는 거야. 맨 마지막에 답 쓴 사람 떨어지는 거야. 그래. 예? 14회 시험에
인력관리공단 전효중 팀장하고 저희들 KBS 일한 기자하고 합의한 게 있어. 그때 당시에. KBS에서 본사에서 합의했어. 예? 그때 방송 나간다고 뭐 해서 9시 뉴스에 11개가 틀렸어 그때. 그래서 9개 오케이 해주기로 2개는 행정소송으로 가서 해주기로 해서 그때 합의를 한 게 다 8개씩 하기로 했어. 그때 14회 민법이 3번이 16개가 답이 나왔어. 그래서 문제가 생겼어. 3번이 너무 답이 나오니까 풀어놓고도 너무 많이 나오니까 다 8개인데 한 번 문제 보면 7개, 9개 나오는 것도 가끔 있는데 다 8개 기준으로 출제하기로 했어요. 그러면은 딱 확실한 거 풀었지. 이제 확실하게 풀었어요. 다음 주부터 모의고사 들어가니까 확실한 거 딱 풀었어요. 풀었는데 문제는 딱 풀고 확인을 하셔야 돼. 딱 보면 일목요연하게 다 들어옵니다. 딱 들어왔는데 내가 봤더니 30개를 풀었는데 10개 안 풀었어요. 개론민법. 예? 이제 한 15분 남아서 찍어야 되는데 아직 시간 많이 남았어. 그 중에 또 남은 거 삼각형 표부터 가야지. 삼각형 표부터 갑니다. 2개 놓고 헷갈린 거 있잖아요. 그럼 딱 보세요. 다 봤는데 2번, 5번인데 2번, 5번을 봤는데 2번은 9개다. 그럼 하나 틀렸어. 8개니까 하나 틀렸지. 뭐 볼 거 없어. 근데 2번, 5번인데 5번이 4개야. 그럼 이 답은 5번이야. 볼 거 없어. 그냥 찍어 들어가면 돼. 그렇게 답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맨 마지막에 답을 적어. 그러면 떨어지려고 작정한 거지. 그래서 풀면서 옮겨놓고 마지막에 이거 삼각형 표로 보세요. 틀린 거, 요것만 보고 다른 거 보지 말고 틀린 거? 요것만 보면 되잖아. 요거는 확실히 답이 아니니까. 잘 체크했잖아요. 그래서 딱 보고 답만 보고 확인서 바로바로 찍어 들어가는 거야. 개론민법. 그리고 거기서 20문제 찍었는데 10문제만 또 합격이야. 합격. 평균 10점이잖아. 합격. 볼 거 없어. 그걸 못해서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1차는 그거야. 그거 잘하면 합격. 그걸 못하면 불합격. 1차는요, 실력 관계없어. 시간과 찍는 게 1차 합격. 아니, 여러분, 본시험 가면 개론 문제, 계산 문제 안 풀 거잖아요, 열흘 문제. 원래 10문제 나올 건데 안 풀잖아요. 10문제 놔두고, 민법 10문제 헷갈린 거 틀려라. 찍어 들어가야지. 누가 40문제 다 공부해. 그러니까 여러분 떨어지는 거야. 40문제 공부. 개론도 그렇고 민법도 그렇고 2차도 마찬가지야. 2차도 똑같잖아요. 그럼 똑같은 방식으로 들어가야지. 그리고 박스가 이제 원래 박스 나오잖아요. 박스 나오면은 기역, 니은, 디귿, 니을, 미음인데 이제 문제 푸는 요령들이 이제 1, 2, 3, 4, 5번이 있어요. 네? 기역, 니은, 기역, 디귿 나오잖아요. 근데 니은이 답이 아니다. 그럼 빨리 니은 답 아닌 거 빨리 제거를 해야지. 니은 들어간 거는. 그럼 여기서 보니까 기억은 다 했다. 그럼 기억은 맞는 거야. 문제 푸는 요령이야. 그러면 그거 보면서 이제 답이 있는 것만 찾아서 읽어보면 돼. 박스는 그렇게 풀어야지. 어떻게 지금 다 봐, 이게. 찾는 요령이에요. 원래 박스 20개 나올 텐데. 모든 과목이 다 20개 나와요. 시간 싸움이잖아요. 커피 한 잔 마시면 풀면 다 풀어요. 집에서 생각하면서. 근데 시간 내에 풀어야 되니까 그런 찾는 요령이에요. 이렇게 풀어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왜 중개사 시험 마지막에 떨어지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이걸 못해서 떨어져요. 오늘 마지막 수업이니까 다음 주 모의고사죠? 다음 주부터. 예? 이번 주 토요일 날? 모르겠어요. 토요일이네. 6월 29일인데? 하여튼, 이번 주 말고 다음 주 우리 오전에 풀 때 그런 형태로 이제 요걸 하세요. 문제 요령이란 게 있어요. 그런 걸 연습을 하는 게 모의고사예요. 7, 8, 9. 그거 시간 읽는 거 연습. 그리고 답지 옮기는 연습. 네? 그걸 해야 합격을 해요. 근데 여러분 집에서 모의고사 푸는 분인데
전화 받고 풀고 뭐 하고 풀고 다 풀어요. 그건 본인 실력이 아닙니다. 예? 본인 실력이 아니야. 그런데 문제는 답지를 또 옮기질 않아. 문제 여기 체크만 하지. 그래서 떨어지는 거야. 왜 떨어지냐? 답지 옮길 때 이렇게 아까처럼 풀고 한꺼번에 옮기죠? 그럼 내려 쓰긴 썼는데 2번에 썼는데 3번 답이 또 여기 2번에 와 있어. 근데 그러면 한 칸 올렸으면은 남아야죠. 또 안 남아. 안 남아요. 그 본인이 이제 난 합격인데 왜 떨어지냐? 가면은 딱 두 개 붙어 있어. 본인 이제 가서 읽고 확인합니다. 답지. 그런 문제가 있어요. 본인 가기 시작하면 찍어서 보내줘. 요즘 좋대. 사진 찍어서 보내줘. 그래서 요즘에 그래서 이제 맨 마지막에 답 적는 거는 최악이에요. 최악. 그러니까 이제 문제 풀 때 풀면서 옮기는 연습 좀 하세요. 맨 마지막에 답 옮기는 그 누가 얘기했는지 모르지만은 그거는 진짜 최악입니다. 최악. 그렇게 풀지 마세요. 2차도 마찬가지. 2차 작년에 떨어진 사람 있잖아요. 17개 찍었는데 17개 다 빛나라. 누가 이렇게 지그재그로 찍으라고 했어. 찍으려면 한 번은 찍든지. 17개 중에 하나 맞았으면 합격인데 17개 다 해서 떨어졌어. 네? 지그재그로. 어떻게 답을 빗나가서 찍었는지. 그거는 그 사람은 뭐다? 예? 답 찍는 거 이제 수업을 안 듣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수업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찍는 방법,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 다음 주부터 이제 문제 풀이 할 때는 그런 감안해서 성적을 신경 쓰지 말고 문제 1분 내에 읽을 순으로. 여러분 옛날에 출제 위원장이요. 문제 이제 우리 오타를 검토해야 돼요. 문제 하면 선정했죠? 선정해서 여러분 40문제 나오잖아요. 그럼 그것을 1번부터 40분까지 한번 마지막으로 검토를 해야 돼요. 딱 읽어요. 오타도 있는지 답이 복수정답이 있는지 딱 하면서 읽어가면서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오는데 그 출제위원장이 40분 걸려. 40문제. 그럼 여러분은 생각도 좀 더 해야죠. 전공이 아니니까. 그럼 여러분 시간 부족해. 그러니까 빨리빨리 생각하고 답 옮긴. 여러분도 답 옮기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5, 6문제는 못 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훨씬 쉽게 찍을 수 있어요. 그럼 찍는 거는 간단해요. 아까 있죠? 10개를 포기하고 30개를 확실히 공부해서 찍어 들어가면 5개는 맞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포기를 빨리빨리 하셔야 돼. 왜 포기를 못해? 여러분들 미래 남았나? 포기해야 돼요. 자기 그 문제 나오면 계속 풀린다. 그럼 포기해야 돼. 예? 그럼 우리 계산 문제 우리 계속 포기했다. 그 또 민법 같은 경우 우리 출제위원장이 전에 한번 얘기하니까 뭐 자기들이 출제하면 학생들이 제일 많이 틀릴 문제 법정지상권 문제다. 그럼 포기하면 돼. 한 문제. 한 문제 포기하면 돼. 뭐 해. 지상 포기하면 되지. 뭐 고민할 거 없어. 예? 예? 그리고 또 헷갈린 거. 매도인 담보 처리 포기하면 돼. 예? 중간생략등기 포기하면 돼. 어려운 거 포기하면 되지. 아니, 8개를 포기해야 되잖아. 출제운제 값을 안 출제하잖아. 이해관계인 병을 출제하잖아요. 그럼 병 문제가 30문제 넘는데 왜 정무까지 공부하냐? 정무 틀리면 되지. 2문제야. 틀리면 되지. 정무 낸 사람이 박준우 교수인데 틀리면 되지. 그리고 왜 공부해? 합격인데. 병도 모르는데 지금 무슨 맞잖아요. 60 넘는데. 그러니까 본인 실력 넘어가는 거 좀 포기하세요. 우리 계산 문제 10문제, 민법 8문제 포기하고 아까처럼 찍어서 4, 5문제 맞추자. 이게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병까지만 여러분 확실히 맞추고 계산 문제도 풀 거 없어. 이론을 27, 8개 맞으면은 계산 문제 4, 5개 맞아 들어갑니다. 본시험 가면은. 그러니까 너무 계산 문제 신경 쓰지 마시고, 그리고 민법도 너무 사식에 달려가지 마시고, 공법 2차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박스 푸는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보통 우리가 한번 보시면은 한 20개 가까이 나오는데 그 푸는 요령만 좀 배우세요. 시간 많이 걸리니까. 그러면 합격합니다, 원래. 자, 그것을 이제 여러분 하는 게 모의고사니까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얘기를 해주는 이유가 여러분이 7월 가면 1차만 공부하시면 있어서 2차가 더 쉬운데 아까 문제 푸는 요령만 알면 쉬워요. 그 문제 풀면서 그 푸는 부분 있죠. 그 부분만 확인하시면 계속 틀린 거는 틀린 부분인데 그 보면 나중에 맞아요. 그래서 9월까지 2차 잘 하셔서 7월부터 작년에 2차 한 사람 다 합격을 해요. 1차 안 돼서 떨어질 뿐이지. 2차는 합격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1차는 여러분이 이제 60점 넘게 해줄 테니까 2차만 좀 약간 신경 써서 7월부터 공부해도 합격은 해요. 그거 왜 그러냐? 아니, 시험지 어렵게 안 내. 근데 여러분이 너무 시험지 아닌 것을 공부해서 그렇지. 모의고사 치면서 그런 걸, 맞아요. 시험지 아닌 거 공부해서 그래. 작년 시험도, 시험지 우리가 하잖아요. 개로 문제, 개수 문제 이런 형태 나온다 하면 공부해야지. 그럼 그래 나오잖아요. 왜? 나올 수밖에 없지. 출제하는데 내 문제 갖고 출제하는데 지금까지 20년 동안 우리 뭐 나올지 알지? 이런 형태 나온다. 요건 다 찍어주잖아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침 안 넣을 거 공부해. 질문 들으면 이거 안 나오는데 답은 해줘야 되고 동영상 질문 들으면 답은 해줬는데 꼭 시험에 안 나올 거만 질문해.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시험에 안 나올 거만 공부하는 거야. 근데 우리 강의도 안 해줬는데. 그래서 공부할 때는 시험에 나올 거 위주로 좀 잘 정리하세요. 자, 그래서 7, 8월 때 한번 보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합격 다 할 건데 1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어떤 분 3개월 공부해서 합격했다 앞에 1년 숨겼어. 다 똑같아요. 자, 인근 지역. 우리 동일, 수도권 아니죠. 안 내부에 있는 유사 지역에서 사례를 수집을 해야 됩니다. 자, 인근 지역은 저번 주에 뭐라고 했죠? 인근 지역 개념. 평가 대상 부동산을 줄여서 대상 부동산. 앞에 평가를 늘 붙이세요. 평가 대상 부동산. 그럼 빠릅니다. 이 평가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이 인근 지역인데 이 인근 지역에서 사례를 수집했다. 그러면 같은 동네잖아요. 같은 동네요. 용도적 공통성이 있고 또 기능적으로 동질성이 있기 때문에 같은 동네니까 부동산 가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이 지역 요인 비교 작업은 같은 동네니까 할 필요가 없다. 그렇지만은 인근 지역에서 사례를 수집을 하더라도 뭐는 필요하다. 부동산 가치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역 분석은 뭐하다? 필요하다. 지역 요인 비교를 묻는 거지. 자, 그런데 또 뭐가 있어요? 동일, 수급권. 자, 여러분 저번 주에 28회 시험도 개념 출제했죠. 사례 자료 수집에 가장 먼 거리는 권역인데 이 동일 수급권 안에 있는 인근 지역이 대상 부동산에 속한 지역인데 이 지역에 사례가 없어. 10년 동안 거래가 없다. 사례가 없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옛날 음마아파트 아시죠? 음마아파트가 5년 동안 거래가 없었어. 근데 옛날 거래가 예를 들어서 과거의 거래가 6억에 거래됐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급히 나는 거기 들어와야겠다. 어떤 사람이 10억에 고가로 들어왔어. 4년 만에 한 번 거래 이루어졌죠. 그럼 그 음아파트 가격이 10억이죠. 문제가 있는 거지.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교를 좀 해야 돼. 왜 그게 10억이냐. 그럼
여기서 사례를 구했잖아요. 여기서 사례 없으니까 주변에 뭘 해서? 예, 주거지면 이것도 주거죠. 그럼 여기 음마 아파트면 여기는 어디? 압구정, 청담 이런데, 옥수 이런데 주변에서 한번 가격 변동을 봐야지. 서초 이런데. 그 봤을 때 어떻게 가격이 변동률이 어떻게 되냐 확인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발품 팔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유사지역은 대상 부동산의 가치 형성에 간접적으로 영향 주잖아요. 간접. 다른 동네니까 여기는 뭐다? 유사지역에서 사례를 수집을 하면은 뭐를 필요하다? 지역 요인 비교 작업이 필요하다. 근데 문제 유사지역에서 사례를 수집하여도 지역 분석은 해야 됩니다. 어느 지역에서 사례를 수집하든 지역 분석은 필요해요. 근데 뭐가? 지역 요인 비교 작업을 문제. 자, 그럼 지역 요인 비교를 할 때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종합적 비교법, 또 하나가 뭐죠? 평점법. 자, 이 종합적 비교법에서 비교할 때는 이 지역 요인 비교치입니다. 자, 지역 요인 비교치인데 시험 문제 작년도 그렇고 26회도 그런데 분모 분자가 왔다 갔다 하세요, 여러분. 네? 그래서 잘 모르면 시험장에 가서 책상 위에 적었던지, 뭐 카페 분모 모사 이렇게 적던지. 하여튼 분모는 사례, 분자는 대상. 요게 왔다 갔다 해서 잘 틀려. 그래서 사례 부동산이 속한 지역이 무슨 지역? 유사지역.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은 무슨 지역? 인근지역. 그래서 대상 부동산이 속한 인근지역과 사례 부동산이 속한 유사지역을 모든 면에서 종합적으로 비교해서 구하는 방법이 종합적 비교법. 그래서 비교를 했는데 우세 요인이 나오면은 플러스, 열세 요인이 나오면 뭐다? 마이너스. 그럼 예를 들어서 대상 부동산이 사례 부동산이 속한 지역보다 모든 면에서 환경적 조건에서 20% 열세 있다. 열세면 뭐다?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그런 식으로 주어져 문제 시험에. 우세일 때는 플러스, 열세일 때는 마이너스. 자, 평점법이 나오는데 평점법은 비교 요인을 전부 다 더해주면은 총합식, 비교 요인을 전부 다 곱해주면 상승식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뭐를 채택? 상승식을 채택. 그럼 시험은 요걸 출제하지. 작년도 요걸 출제했잖아. 상승식. 비교 요인을 전부 곱해줘. 그래서 비교 항목이 있거든요. 이 비교 항목이 뭐냐 하면요, 뭐 가로 조건 이런 얘기입니다. 비교 항목을 보면은 가로, 조건, 그리고 또 접근, 뭐 우리 가로와의 접근성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접근, 조건, 그리고 또 환경, 조건, 또 행정적, 여러분 규제 있죠? 규제, 행정적, 행정상 규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행정적 조건, 또 기타 조건, 이런 식으로 비교 항목이 주어져요. 그러면은 사례 부동산이 속한 지역을 예를 들어서 다 100이다. 다 100이다. 사례 부동산에 속한 지역은 다 100이다. 그러면 대상, 감정평가에 대상이 된 부동산에 속한 지역. 자, 예를 들어서 여기 95다 한 건 95는 뭐죠? 100, 기준은 100% 기준이거든요. 그러면 사례 부동산에 속한 지역 100%에 비해서 몇 프로? 5% 마이너스 열세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우리가 103이 나오면 얼마? 100 플러스 3이니까 사례 부동산에 속한 지역보다 3% 뭐다? 우세하다. 그런 얘기예요. 의미 알겠죠? 네.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게 100, 100은 격차가 없죠? 격차가 없으면 비교할 필요가 없죠. 요것만 두 개만 필요해. 그래서 지역요인 비교치를 구할 때 이렇게 구하죠. 그럼 예를 들어서 사례 부동산에 속한 지역이 전부 얼마? 100이잖아요. 5개가 나왔으니까 전부 100. 근데 여기 얼마? 대상 부동산이 얼마? 하나 95. 또 하나는
3, 100. 100분의 100은요, 1이니까 뭐 곱해나만 안 하고 상승식은 전부 비교인을 이렇게 다 곱해주는 거예요. 그럼 요거는 1이니까 관계없고 얼마요? 0.95, 1.03 전자계산기를 누르시면 돼요. 작년에 요 출제했잖아요. 전자계산기 이렇게 구해서 100분 얼마 나올 거 아니야? 그걸 전자계산기 딱 누르시면 작년에 개별요인 비교치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문제는 이제 시험 문제 물어보면 요것 때문에 헷갈려. 분모, 분자, 사례, 대상. 시험 문제 사례가 분모. 그러니까 모르면은 가서 아까 있잖아. 모사, 분모, 모사. 예? 요걸 어떻게 돼요? 예? 책상에 적어 놓던지. 연필에 저도 몰라요. 이렇게 봐야 알지. 저도 감독해서 알아요. 몰라요. 여기 도장치는데 몰라요. 저도 옛날 커닝하는 거 봐준 것도 있어요. 예? 머리를 너무 숙이면 커닝한 건데 대학교에서 감독하다 보면 커닝이 많아요. 딱 보는데 커닝을 하는 건 같은데 예? 여기 증거를 근데 뭐 요거 외부에서 가져온 거는 잡았습니다. 예? 옛날에 OHP 갖고도 커닝했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바뀐 거예요. 종이 재질이 OHP 탁 넣으니까 옛날에는 안 보였어. 근데 하다 보면 옆에 삐죽 나서 이거 뭐냐 딱 해도 OHP야. 뭐 대학교 강의도 보면 바로 나오지. 그래서 OHP 다 적어 놓은 거야. 그래서 뭐 관계없어. 그냥 C 답지에 C 예? 최티 빨간 걸로 5년간 시험 금지. 그런 건 잡아요. 근데 뭐 옆에서 보는 건 이런 건 안 잡습니다. 봐도 그 옆에 사람이 공부 잘하는지 못하는지. 커닝에 하도 여러분 커닝 너무 잘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꾼 게 있어. 옛날에는요 1번, 2번 하면 1번, 2번 이렇게 할까? 1번, 2번 이렇게 할까? 이제 번호가인데 이제 그게 아니라 랜덤이야. 1번 40번 뭐 이런 식으로. 하도 커닝을 너무 많이 했어. 그래서 이건 랜덤이니까 그날 가야 알아요, 자석은.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요즘에 또 다양하게 발전을 하시더라고요. 자, 본인 실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물적 유사성. 자, 부동산은 어떻게 돼요? 개별성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개별 요인 비교가 가능한 사례를 수집을 해야 돼요. 자, 이러면 평가 대상 물건이 목조 건물이면 사례 물건도 뭐? 목조 건물. 그럼 평가 대상 물건이 뭐다? 아파트면 사례 물건도 아파트. 그럼 우리가 평가 대상 물건이 철골조 건물이면 사례 물건도 철골조 건물. 이렇게 구해야 돼요. 그래서 하여튼 개별 요인 비교가 가능한 사례를 수집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 이 방법도 똑같아요. 지역 요인과 똑같이 몇 가지? 두 가지 방법. 또 종합적 비교법. 이 대상 부동산과 사례 부동산을 모든 면에서 종합적으로 비교해서 구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개별 요인 비교치는 작년에 출제했었죠. 작년에 우리가 출제인데 하여튼 분모는 뭐다? 분모는 아까 있으면 사례, 분자는 대상. 그러니까 작년에 대상 부동산이 사례 부동산보다 5% 우세, 3% 우세 뭐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면 그걸만 잘 구하면 돼. 우세 요인 플러스 열세 요인은 마이너스. 그러니까 평정법도 똑같아요. 요거. 분모는 뭐다? 사례, 분자는 대상. 뭘로 출제한다? 상승식. 얘네가 다 뭐 한다? 곱해주면 된다. 똑같습니다. 이 네 가지를 알면은 이제 비중 가액을 구하는데 작년은 또 뭐 등이 나왔거든요. 면적이 또 다른 게 나왔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평가 대상 부동산은 120제곱미터다. 근데 사례 부동산은 100제곱미터다. 이렇게 다르면은 비교를 또 해야 돼.
면적이 다르면. 면적이 다르면 가치가 다르잖아요. 비교를 해줘야지. 자, 그리고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갑니다. 자, 임대 사례 비교법은 그대로 요걸 준용하면 되고, 공시지가 기준법은 뭐다? 토지. 자, 토지를 비교하는데, 자, 거래 사례 비교법을 그대로 준용하는 것이 바로 임대 사례 비교법. 임대 사례 비교법에서 구한 임대료를 뭐라고 하죠? 비준 임대료. 자, 27회 시험에는요, 요 네모 안에 들어갈 말을 출제했어요. 나머지는 다 똑같죠? 자, 임대 사례 비교법은 이 평가 대상 물건입니다. 대상 물건과 가치 형성 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임대 사례 물건이죠. 임대 사례의 임대료와 임대 사례와 비교하여 대상 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 보정, 시점 수정, 가치 형성 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 물건의 임대료를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을 임대 사례 비교법인데, 문제는 여기 둘 다 비교법이라고 해서 작년 시험에 뭐로 출제한 줄 아세요? 작년 시험에 또 요거 넣고 많이 틀리신 분 많아. 공시지가 비교법으로 출제한 거야. 왜? 다 비교법이 있으니까 비교법 해서 요걸로 답 적으신 분이 진짜 많더라고요. 여기 아니라 뭐다? 공시지가 기준법. 작년에 틀리신 분 많아요. 자, 그래서 공시지가 기준법에서 구한 대상 토지의 가액이에요. 자, 평가 대상의 토지죠. 대상 토지와 가치 형성 요인이 같거나 비슷하여 유사한 이용 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뭐를? 표준지. 시험에 개별 공시지가가 아닙니다. 또 2년 전에 표준지 공시지가로 출제했어요. 자,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뭐 한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사정 보정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뭐가 나와야 돼? 바로 시점 수정. 대상 토지 현황에 맞게 시점 수정, 그리고 뭐 지역 요인 및 개별 요인 비교, 그 밖에 요인의 보정을 거쳐 대상 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을 공시지가 기준법이라고 한다. 자, 189페이지 밑에서 9번째 보시면은, 자, 절차가 25에 나왔죠? 비교 표준지를 먼저 선정해요. 여기서 선정하죠. 인근 지역에 있는 우리가 표준지, 요 인근 지역에 있는 표준지 중에서 대상 토지와 용도 지역, 이용 상황, 주변 환경 등이 같거나 비슷한 표준지를 선정할 것. 여러분, 용도 지역이 다르면, 용도가 다르면 가격 차이가 있어서 안 돼요. 용도는 같아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 없다. 인근 지역에 사례가 없다. 그러면 거기에 어떻게 해요? 다만 인근 지역에 적절한 표준지가 없는 경우에는 인근 지역과 유사한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뭐 여기 동일 수급권 내부 안에 있는 유사 지역에는 표준지를 선정할 수 있다. 인근 지역이 없으면 유사 지역에서 구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뭐로 들어온다? 시점 수정.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 발표하는 비교 표준지가 있는 시, 군구에 같은 애 동그라미 같아야 돼요. 같은 용도 지역 지가 변동률을 적용할 것. 용도가 다르면 안 돼요. 같아야 되고. 그리고 다만 다음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 190페이지에 위에 보시면은, 자, 토지인 경우에는 지가 변동률을 적용하잖아요. 근데 지가 변동률을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한국은행이, 통계청이 아닙니다. 한국은행이 조사 발표하는 생산자 물가지수에 따라 상정된 생산자 물가상승률을 적용하니까, 여러분 소비자 물가지수가 아니라는 걸 주의해 두셔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보는데 올해 시험도 작년엔 2문제, 재작년은 사정보정치 하나, 그리고 작년은 비중가의 개별요인 비교치를 출제했어요.
그럼 올해 출제하면은 비중가액 구하는 걸 올해 출제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거래 사례 비교법은 분모 사례, 분자, 대상만 알면은 쉽게 계산이 돼요. 그것만 잘 기억을 좀 해두시고, 그리고 이제 작년에는 출제 안 했는데 우리가 29, 8회 시험에 또 출제를 또 계산 문제 썼죠. 수익환원법. 그래서 수익환원법 올해 또 계산 문제 출제가 예상되는 부분인데, 우선 개념, 그리고 환원이율, 수익환원법의 개념, 환원이율 구하는 거, 요 두 개가 원래 중요합니다. 그래서 잠시 쉬고 수익환원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